네, 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 뉴욕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주말 잘 보냈는데요. 네. 뉴욕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일경제 TV에서 공동 주관하는 한미 물류 컨퍼런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왔는데요. 뉴욕에 가보니까 미국은 전체적으로 이 정치 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별 의회 선거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또 공화당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까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바쁜 듯했습니다. 자, 주말에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 예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주말에 또 무디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용 전망을 하향했다라고 하는 뉴스죠. 네, 맞습니다. 신용 등급 자체를 낮춘 건 아닌데요. 이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낮췄다. 즉, 신용 등급이 낮춰질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 신용평가사가 있죠. 바로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처. 이렇게 3대 신용 등급사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중에서 무디스만큼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 트리플 A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등급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그 전망을 하향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인으로요. 재정 적자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높은 금리 체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슈로 인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손꼽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신용 등급적으로도 냉정하게 보면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연방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23%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GDP의 6.3%에 달하는 이 재정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한다면 분명히 미국의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죠.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셧다운과 관련해서 이 정치 양극화 문제가 결국에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이 이제 재정 적자 폭이 워낙 지금 큰 상태, 그리고 정치 난맥상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심한 상황이면 이제 임시 예산안이 얼마 기한을 남겨두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가장 큰 뉴스는 결국에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이게 가장 큰 폭탄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임시 예산안을 편성해서 현재는 잠깐 위기를 넘긴 상황인데요. 그 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7일이면 이 임시 예산안 편성된 일자도 끝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예산안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근데도 여전히 여야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또다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셧다운이 다시 다가올 것이다라는 우려가 미국 현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전히 양쪽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새로 임명된 하원 의장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예산안을 나누어서 편성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는 오는 2월까지 편성 가능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그 뒤에 예산은 여야 간 합의를 다시 한번 해서 집행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안이 통과된 적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미봉책에 그칠 것이다. 이 역시 통과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과연 이 예산 편성 문제, 셧다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미국 경제를 예측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거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단계 예산안 좀 조삼모사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정치적 리더십이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에 저희 에이펙 회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또 이어서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가 중국 진출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있나 보죠? 네, 참 시기가 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곧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간의 협력이 시작된다라는 보도가 현재 나오면서 이 묘한 기류가 실질적인 기업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보인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메타와 텐센트
들어만 봐도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 1위 SNS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게이밍 그리고 IT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기업이 손 잡는다라는 것만 해도 빅뉴스인데 잘 살펴보면 메타의 중국 진출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보안적 이유 그리고 SNS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 메타의 서비스를 2009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년째 메타 서비스가 중국에서 서비스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메타가 텐센트와 손을 잡고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SNS는 아니고요. 바로 이 VR 기기 쪽입니다. VR 산업에서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 텐센트와 손을 잡아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오큘러스라는 VR 기기 회사를 인수를 해서 현재 퀘스트 시리즈를 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VR 기기고요. 하드웨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드웨어 기기를 텐센트가 직접 생산을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퀘스트 시리즈는 좀 비싼다 보니까 중국향, 조금 저렴한 렌즈를 사용해서 낮은 가격의 제품을 내놓겠다라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판매 수익은 메타가 가져가고요. 그러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생산에 집중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임 컨텐츠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은 텐센트가 가져갔다. 이런 전략을 가져간다는 것인데요. 자,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씩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이 메타와 텐센트의 손을 잡는 협력이 어떤 식의 성과를 낼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번 계약에 태클을 걸지 여부, 이것은 뭐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자, VR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버리는 애플과 또 메타의 행보도 한번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목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추동훈 기자의 인뉴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